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철면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쇠철자, 얼굴면자, 가죽피자 그래요. 그래서 해석이요, 얼굴 가죽이 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것은 이제 얼굴 그 피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겉모습, 피부. 그러니까 얼굴 그 피부가 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요, 쇠로 만든 낫 가죽이라는 뜻으로 부끄러울 줄 모르고 뻔뻔한스러운 사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유래가 있는데요. 유래를 잠깐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식이 풍부하고 재능도 많은 진사의 시험에 합격한 왕관원은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쇠도가의 집에서 수시로 출입을 하며 온갖 아첨을 했다. 그것도 사람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권세가의 술이 취해서 매를 들고 내가 그대를 때린다면 어찌하겠는가라고 묻자 왕관은 정하지 않겠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권세가 마구 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동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네는 어찌 수모를 모르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모두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왕관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쁠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왕관원은 얼굴 두께가 10겹 철갑과 같다고 말이 생겼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잘못하면 또는 뭐 죄를 졌으면 뭐 고개를 숙인다든가 얼굴을 좀 가린다든가 미안한 감을 보인다든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정도 없이 그냥 당당하듯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그런 거를 철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얼굴이 이게 지금 이게 철 가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로 돼 있죠. 이 철이 뭐 슬프든 기쁘든 미안하든 잘못하든 뭐 어떤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똑같잖아요. 이 철판이 그렇잖아요. 모양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 표정이 없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철면피라고 한다. 그게 얼굴이 철처럼 아무 변화가 없다. 뻔뻔스럽다. 죄를 반성을 뉘우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철면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쇠철자가 있죠. 자, 쇠철자는 5급에 있어요. 그리고 쇠라는 것은 금속 원소의 하나,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 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자상의 해석은요. 지금 쇠철이니까요. 세금자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세금자입니다. 세금자죠. 세금자고, 이제 이자만은 없어요. 이자만은 없는데, 일자는 이제 부분적 좀 해석을 잠깐 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 부분만요. 요 부분만은 어조사제라는 게 있어요. 조사 제자예요. 그래서 어조사 제자는 우리 문장에서 한글 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뭐뭐 느냐, 뭐뭐 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 사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 도다, 뭐뭐 로다, 이런 영탄, 감탄, 감탄 그런 거를 나타냅니다. 네, 그런 어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은요, 구술옥자입니다. 구술옥자예요. 그래서 이 어조사 제자를 잠깐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은 뭐냐면, 이 어조사 제자가요, 분석을 좀 잠깐 더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여기 어조사 제자가 지금 이런 거예요. 어조사 제자를 보면은 제일 맨 위에가, 자,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 맨 위에 요 부분이 열십자예요. 열십자입니다. 열십자는 동서남북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방을 나타내기도 하고 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많다, 또는 솟아오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사방을 의미해요. 사방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요, 창과변입니다. 창과는 창 또는 무기 또는 어떤 도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구는 어떤 입 모양, 쓰임, 기능, 역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물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물을 사물을 나타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물 같은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으로 쓰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옥을 갖다가, 우리 옥 같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옥으로 만드는 게 옥그릇이라든지 옥고리라든지 옥팔찌라든지 옥목걸이라든지 옥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옥피리 같은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에 쓰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쇠가 옥처럼 똑같이 쇠도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옥그릇이 있으면 쇠 그릇이 있잖아요. 옥반지가 있으면 쇠 반지가 있죠. 금반지. 옥팔찌가 있으면 금팔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옥걸이가 있으면 금목걸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쇠도 똑같이 만들어진다 해서 그 쇠 철자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한자를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이제 세금자라든지 각각의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 세금자가 있습니다. 세금자가 있어요. 세금자는 이게 8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세금자는 뭐냐면요, 요 맨 위에가 지금 이건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네, 사람인입니다. 사람인이고 이거는 하나의 일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로 모이다, 그런 뜻. 사람이 한 군데 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가 모임이 있다든가 회의가 있다든가 무슨 경조사가 있다든가 한 곳에 모여서 그런 잔치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곳에 모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이다. 네, 그런 거예요. 모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합할 합자인데요. 합할 합자예요. 요거는 6급에 있습니다. 합할 합자라는 것은 한 곳에 모여서 말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한 곳에 모여서 어떤 물건을, 요거는 입쓰임 기능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입구자니까요. 입구자죠. 입구자니까, 죄송합니다. 입구자니까 입쓰임 기능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나타내고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사물을 합하다, 모이다, 사물을 모이게 하다, 합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합할 합자예요. 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물을 합하다, 그런 뜻이고,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모으다, 합하다, 그런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합하다, 그런 거예요. 모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그런 뜻이니까 모이다, 물건을 한 곳에 모인다, 합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할 합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곳에 모인다, 그래서 이게 모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금자는 여기 위에가요, 모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모아놓다, 그런 뜻이죠. 예, 모아놓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요 부분은 이거예요. 그래서 쇠가 여러분, 어디서 쇠를 캡니까? 땅에서 캐잖아요. 땅에서. 흙에서 캐는 거예요. 산 같은데, 광산. 여러분, 광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기계로 파가지고 거기에 쇠라든지 철이라든지 또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 광물을 많이 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산에서 캐기 때문에, 땅에서 캐기 때문에 흙토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흙토자가 들어가야죠. 쇠는 땅 속에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땅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광부들이 이렇게 파가지고, 땅에서 파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놓는 거죠. 철을 이제 캔 거를 모아야죠. 그렇죠? 그런 게 모았어요. 땅에서 캔 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은 쇳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 이거 점을 2개로 쳐주면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점이라는 것은 계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물건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점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한자 구분하기 위해서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그 쇳덩어리를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만 써주면 한자는 많다 그러니까 두 개를 써준 거예요. 그게 땅에서 캐야죠. 그러니까 흑토자가 들어가는 것은 땅에서 그 광물을 캐가지고 여러 개를 함께 모아서 이렇게 점 여러 개를 여러 개의 그 쇠철을 이렇게 모아서 녹여가지고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철판을 만들고 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세금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면 이게 합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금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금자가. 예. 그래서 쇠를 캐가지고 어디서 땅에서 캐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금은 동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거죠. 그게 쇠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캐가지고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십자가 있죠. 열십자. 열십자는 열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솟아서 이 줄기와 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서 솟아오른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거 8급에 있어요. 열십자는. 자, 그러면 입구자는 잎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7급에 있어요. 입구자인데 7급에 있고 잎 모양 쓰임 기능 역할을 모든 뭐 입으로 뭐 말하고 움직이고 혀가 있고 이빨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입으로서 뭐 칭찬도 하고 욕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삐죽거리기도 하고 막 감기에 걸리면 기침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입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한자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입수임 기능 역할을 모두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 울다,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입이 쓰임 기능이 많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창과예요. 창과인데, 이거는 2급에 있습니다. 이 창과는 뭐냐면 창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창이 여러 가지가 이제 뾰족한 창, 여러 가지 삼지창, 뭐 그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칼날이 달린 창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우창 같이 생긴 거. 그 위에 칼날이 날카롭게 있잖아요. 이 관우창이.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이 이렇게 있으면은 칼날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칼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약간 그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우의 창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관우가 이제 사람이, 병사가 이렇게 이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창과를 쓴 것이다. 그런 거고요. 창 모양을 그대로 이제 그 병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술옥자죠. 구술옥자입니다. 이 구술옥자는 왜 구술옥자냐면요. 지금 이게 구슬이 막 여러 개가 막 있죠. 여러 개가. 자,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여러 개가 있고요. 그걸로 이제 그 실이나 뭘로 이렇게 깨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걸이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예, 이렇게 지금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잖아요. 구슬이. 그러면은 요 구슬을 이제 이게 하나를 갖다 이렇게 이제 구슬을 일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일자로 표현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쭉 연결했다. 그런데 일자로 표현했는데 구슬 동글동글한 것을 일자로 표현한 건데 그 일자로 표현한 거를 하나, 둘, 셋, 두 개만 써줘도 많은데 세 개를 써줘도 됩니다. 네 개를 써줘도 되고 한자는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쭉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개만 연결했어요. 여기 쭉 엄청나게 많이 계속 연결했죠. 그래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계속 연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슬이 이제 그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막 그런 것이죠. 여러 개를 깨가지고. 예. 그래서 멋있게 아름답게 한다.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구슬을 하나, 둘, 셋, 여러 개를 이렇게 깨가지고 계속해서 끼웠다. 그래가지고 그게 구슬, 그 목걸이가 된다.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뭐 이렇게 구슬이 여러 가지로 끼면 또 아름답게 옷에 또 장식하면 또 아름답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구슬옥자 4급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요거에 대한 해당되는 한자를 좀 더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들어가는 한자를 또 좀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어조사 제자예요. 어조사 제자죠. 예. 어조사 제자입니다. 이거 3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근데 어조사 제자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거 열십자가 있잖아요. 요거 여기 열십자죠. 예, 그래서 요거는 사방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밑에서 솟아오르다 하는 뜻도 되고, 예,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열도 되고요. 열십자니까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창과죠, 창과. 관우의 창처럼 생겼다 그래서 창과 그 병사가 이렇게 창을 들고 손을 잡고 창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창 모양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기, 창 또는 도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도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자, 여기서는 어떤 물건 또는 입수임 기능 역할을 나타내겠죠. 입구자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병사들이 그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 사방에서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제 전적을 적의 앞에 두고 다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그 왕이 그러잖아요. 그 장군이 이기자 그러면 병사들이 이기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필승 뭐 이런 거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무기를 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을 들고 사방에서 병사들이 입으로 이기자 함성 소리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조사 제자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느냐. 또 여기서는 로다. 도다 이렇게 이제 영탄, 감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의문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조사 제자는 3급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도 사방을 나타냅니다. 열십자죠. 사방. 그리고 여기는 또 도구. 자, 이게 이제 창과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무기, 창을 의미하기도 하고 도구를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도구를 가지고 사방이다 뭐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한자는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런데 나무를 삽으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을 때 뭘로 심나요, 여러분? 삽으로 심잖아요. 삽 아니면 홈이나 삽이나 이런 걸로 도구를 가지고 심잖아요. 무슨 창으로 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뭐 나무 심는 거 봤어요, 혹시? 무기 가지고 나무를 심어요? 삽이나 호미로 가지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걸 뭐예요? 도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농기구. 그걸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예요. 요거는 지금 심을 제자입니다. 심을 제자예요.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을 제자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창으로 해석이나 무기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창이나 무기나 창이나 도구다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로도 해당된다. 그래서 농기구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나무를 사람들이 심는데 산에다가 지금 여러 군데 여기저기 사방으로 요거는 사방을 의미한다고. 사방으로 삽을 농기구 도구를 들고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심을 제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또 하나 또 이렇게 보면 또 있잖아요. 이게 자, 봅시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요것도 열십자예요. 이게 사방을 나타내죠. 이것도 사방. 사방을 나타내고, 여기서 도구를 나타냅니다. 도구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레차예요. 수레차. 그래요. 그래서 수레에다 도구를 싣고 사방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차가 있으니까요. 우리 그 시골에 옛날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는 막 어떤 그 농기구라든지 시장
뭐,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어떤 옷 같은 거, 운동화 같은 거, 이런 거 시골에 땅에서 안 나오잖아요.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살려면 어디서 가야 돼요? 시장에 가야 되잖아. 멀리 시장에, 그것도 5일장 막 그랬어요. 나 시골에는. 지금도 5일장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가야 돼요. 차 타고 멀리 가야 됩니다. 바로 그 동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골의 마을은. 옛날에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그 화물차에다 막 싣고 이제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시골마다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 막 뭐 사세요, 뭐 사세요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죠. 봤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화물차에 많은 어떤 도구, 우리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공산품 도구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시골 가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차에다가 도구를 싣고 사방에 가서 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을 제자입니다. 실을 제자예요. 3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래, 또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요, 요것도 사방일 열십자니까 사방을 나타내죠. 사방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구예요. 도구. 자, 요거는 옷자입니다. 옷자예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옷을, 도구를 가지고 사방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옷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무기 창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서도 무기 창으로 해석하면 되고, 여기서도 무기 창으로 해석은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도구로 해석해, 도구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게 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런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또. 자, 우리가 이제 그 옷이, 우리가 뭐 바지를 만든다든가, 무슨 뭐, 우투리를 만든다든가, 장갑을 만든다든가, 모자를 만든다든가, 양말을 만든다든가 할 때 어떤 필요한 그 원단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원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원단이 필요하죠. 자, 그럼 원단이 필요하면 내가 이제 바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지에 맞게 이제 그 뭐, 이렇게 자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입을 거라면 나의 그 치수, 허리 치수, 다리 기장, 이런 그 치수에 맞게 또 잘라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그러니까 자기 치수에 맞게 뭐 사방으로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뭐 여기도 치수, 크기 치수대로 뭐 자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잘라요? 그러니까 도구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구는 가위, 칼, 뭐 이런 걸로 잘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수에 누구에 맞게? 나에 맞게, 내 거 옷이니까, 내 바지니까 나의 다리, 기장, 폭, 뭐 이런 거에 맞게 잘라야죠. 그게 맞게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이게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이렇게 사방으로 자르는 거죠. 사방으로. 그렇죠? 사방으로 잘라가지고 요걸 이제 꾸며서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옷을 만들죠. 자, 그래서 사방으로 나의 치수에 맞게 원단을 잘라서 그걸, 옷을 만드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름이라고 합니다. 마름. 그러다 마르다, 그래서 말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거, 마르다라는 뜻은 어떤 물기를 없애고 이렇게 햇빛으로 말리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나무라든지 또는 옷 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수에 맞게 베어서 자르거나 베는 것을 마르다라고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제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기를 마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그 치수에 맞게 자르거나 베거나 하는 것을 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름 제자라고 합니다. 또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은 법에 적용을 해서, 알맞게 법을 적용해서 심판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제자입니다. 심판할 제자도 돼요. 그래서 재판할 때 그 제자,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그 죄를 법에 적용해서, 알맞게 법에 적용해서 거기에 맞게, 그 사건에 맞게, 법에 맞게 그 사건을 심판하고 판단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을 제자도 된다. 이거 3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뭐 좀 더 볼까요? 자, 남면자 또 얼굴면자, 그래요.
예. 이건 7급에 있습니다. 낫이라는 것은 얼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이거 보면은 한자상 해석은 뭐냐면은요. 여기 맨 위에가 요거는 지금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 여기서는 예, 머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예, 이거는 코를 의미하죠. 그래서 왜요? 우리가 코는 잠잘 때 그냥 정신없이 잘 때도 코는 너 쉬지 마. 나 잘 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코 안 쉬어지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잠잘 때도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은 코는 계속 스스로가 쉬죠. 안 쉬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정신없이 자도 지 스스로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가 그래요. 우리 신체 기능 중에서 겉으로 봤을 때. 물론 속에 갔을 때는 심장이나 폐도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본 겉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코다. 그런 코가 계속 숨을 쉬는 거니까요. 자, 그래요. 그래서 코고, 그 다음에 요 네모는 얼굴을 뜻합니다. 얼굴 형태. 얼굴 형태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가 있습니다. 코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얼굴 형태가, 얼굴 형태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 네모는 얼굴 모양을 나타내고, 그 얼굴 가운데 코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면, 난면, 그래요. 자, 그러면, 진짜 이게 이제 스스로 자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우리가 그 스스로 자자가 이제 코 모양을 이렇게 지금 우리 눈목자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를 갖다가 눈목자처럼 눈목자도 길게 돼 있죠. 이렇게 한자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길잖아요. 눈목자는 눈의 검정과 흰점 검정 흰자 검은자 흰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그 눈 모양을 나타내는 그대로 나타내는 눈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90도로 이렇게 돌리는 게 눈목자예요. 근데 이게 눈목자 이 한자가 코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코가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그 눈목자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한자는 어떤 그 만들어진 그 한자를 가지고 그 한자가 어떤 사물의 모양을 똑같이 생겼으면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는 눈목자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또 이렇게 길게 눈목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한자 모양처럼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코를 그 모양을 이렇게 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계속을 나타내는 한자가 뭐가 있어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에 이렇게 계속해서 숨을 스스로가 점은 계속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숨을 쉰다 그래서 스스로 숨을 쉰다 해서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예요. 8급에 있어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요게 코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자죠. 코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도마를 의미합니다. 도마를 의미하고요. 요게 두 개를 이렇게 써준 것은 한자는 두 개만 써주면 여러 가지 많다. 그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도마 위에 그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여러 개로 이렇게 칼로 써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마 위에 어떤 야채라든지 칼이라든지 여러 개로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 그렇죠. 여러 개로 야채를 나누거나 고기를 여러 개로 썰어서 나누거나 그런 뜻을 말하는 거니까요. 왜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요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이게 앞전자입니다.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달월변인데 고기를 뜻합니다. 고기육이죠. 고기육자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칼도자예요. 그러니까 도마에다가 고기를 넣고 칼을 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개로. 도마를 넣고 칼을 쓸 때 앞에다 놓고 썰어요? 뒤에다 놓고 썰어요? 옆에다 놓고 썰어요? 앞에다 놓고 썰어야 돼요. 큰일 나. 뒤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쏘면은 손을 자를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반드시 눈을 똑바로 보고 앞에다 놓고 써야 해요. 그래서 앞전자예요, 이게.
예. 도마 위에 칼을 여러 개 이렇게 칼질한다는 게 고기를 칼로 도마 위에 놓고 여러 개로 자르는 그런 거예요. 앞에다 놓고 이렇게 자른다. 그래서 앞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마 위에 여러 개로 칼로 나누어 썬다는 의미니까 여러 개로 나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야채를 여러 개로 나누거나 칼을 여러 개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나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코를 중심으로, 자, 여기 코를 중심으로, 예, 눈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양쪽 귀가 있고, 뭐, 눈썹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머리다. 그래서 머리 숫자입니다, 이게. 머리 숫자예요. 5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머리혈이에요. 예, 머리 혈자입니다. 자, 머리 혈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지금 요거 스스로 자자니까 이거 코죠, 코. 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에는 머리, 요거는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8팔이에요. 여기 밑에가 8팔입니다. 그래서 8팔은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나누다. 여러 개로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개로. 8팔이.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인데 여기는 칼도자예요. 칼도. 칼로 어떤 물건을 여러 개로 나누다 그런 뜻. 여기 8팔이잖아요. 위에가. 나눌 분자 8팔이에요. 이것이 나누다로 해석이 됩니다. 나누다. 이게 여러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여러 개도 나누다. 그래서 나눌 분자 6급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머리에 코를 중심으로 눈 2개, 입, 귀 2개, 눈썹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게 머리다.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머리에 코를 중심으로 눈 2개, 귀 2개, 입, 눈썹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게 머리다. 그게 머리혈변이죠. 머리혈이에요. 예, 그래요. 좋아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가죽피가 있는데요. 가죽피는 상급에 있습니다. 이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껍질을 이루는 물질,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몸의 이 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피부를 말하는 것이죠. 동물에도 피부가 있죠. 그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피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소 가죽, 말 가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 장구를 쓰거나 뭐 옷을 만들거나 소 가죽 또 신발도 만들기도 하고 가방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혁띠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가죽으로 장갑도 만들고 찔개 가지고 오래 쓰니까요. 튼튼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죽으로 꽁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구공 같은 거.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자성 해석은 뭐냐? 이게 한자성 해석은요, 여기 또우자입니다. 또우자예요. 또우자. 또우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썼죠. 또우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의미하죠. 손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짐승의 머리부터 몸 이렇게 쭉 그런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앞부분과 옆모습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그 동물의 이제 가죽을 이게 가죽을 벗기는 모습입니다. 칼로 이제 사람이 손을 잡고 막 이제 칼로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 가죽을 벗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벗기면은 여기 동물의 머리 부분이 있죠. 이게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몸 부분이 있고, 이게 밑에 뭐 몸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손으로 이렇게 가죽을 손으로 잡고 이제 가죽을 벗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짐승의 머리와 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옆 모습, 그 다음에 이게 옆에 이제 짐승의 그 털 모습, 가죽 모습이라는 거죠. 가죽. 이게 옆 가죽과 그 다음에 머리와 다리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짐승의 머리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람 손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칼질을 해가면서 벗긴다. 그게 그런 모습을 이제 가죽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가죽피에 들어가는 한자를 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볼까요? 짐승의 가죽을 이제 손으로 베끼는 모습을 이제 가죽피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급에 있죠. 자, 이제 가죽피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가죽이니까 우리 가죽은 겉피부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몸의 겉피부. 우리도 가죽 피부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의 겉피부니까 겉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겉을 나타내는 거죠. 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의 겉을 나타내니까 겉이라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죠. 물수예요. 그러니까 물 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다라든지 호수라든지 넓은 데 보면은 물 겉모습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호수에 보면 겉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 표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표면에 보면은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그 물 표면이 여기에 겉이라고 했으니까 물 표면이 예? 물수가 들었으니까요. 물의 겉이라고 했으니까 물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표면이 이렇게 출렁출렁 바람에 의해서 막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물결이라고 하잖아요. 물결파. 그래요. 물결. 파자예요. 이 4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는 이제 흑토예요. 흑토죠. 그러니까 흙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의 겉모습,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흙의 겉모습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좀 꼭대기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흙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흑토자고 흙의 겉모습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덕파 2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죽을 말합니다. 가죽. 여기는 이제 가죽피니까요. 이자가 가죽 피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의미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손수자예요. 그죠? 손수자죠. 그러니까 손수자니까 손으로 가죽을 어떻게 해요? 쫙 펴다 그래도 이게 손으로 가죽으로 쫙 펴야죠. 왜냐하면 가죽도 쫙 펴가지고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말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쭈글쭈글 해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게 쫙 고정시켜 놔야 돼요. 쫙쫙 펴가지고 가죽을 벗겼으면 그걸 쫙쫙 펴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자입니다. 그런 것을 쫙 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가죽을 쫙 펴서 말리다 그런 뜻이니까 펼칠 그래요. 예,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피부가 겉이니까요. 가죽이 겉에 있는 거니까요. 겉을 의미하고, 요거는 머리혈이죠. 머리혈이니까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이게 머리에 있는 겉이라는 피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해석이 그렇죠. 머리에 있는 겉피부를 말하는 거죠. 머리에 있는 가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겉피부, 가죽도 겉피부니까요. 그래서 겉피부가 이렇게 주름이 졌어요. 우리 보면 이렇게 주름이 이 사람이 심하게 주름이 졌어. 예, 심하게 주름이 졌을 때, 이걸 매우 심하게 주름이 졌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파입니다. 잠옷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매우란 뜻입니다. 매우. 이게 매우 심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 요거는 이거 잠옷 파자인데요. 이게 이제 3급에 있어요. 근데 잠옷이라는 것이 매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매우 심하게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끼어 있는 그런 모습, 이마에 주름이 심하게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겉피부가 이렇게 심하게 주름이 졌다. 그래서 잠옷이라는 것은 매우 심하다. 매우 심하게 그런 뜻이니까 잠옷파라는 것은 이게 매우
매우 심하게 주름이 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목파라 그랬습니다. 3급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발족자입니다. 발족.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겉피부, 그래죠. 이게 발에 있는 겉피부, 발 쪽에 있는 발족자가 들어갔으니까요. 발 쪽에 있는 겉피부가 상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붕대로 감고 이제 걸어가는 모습. 그렇게 걸어가니까 어떻게 걸어가요? 막 그냥 정상처럼 막 달려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낫지를 않죠. 아물지도 않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이게 안 움직이게끔 딱 이게 붕대로 감고, 예, 그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발을 짚고, 최소한 안 움직이게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절뚝거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뚝거릴 파자입니다. 그래요. 1급에 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돌석자예요. 돌석. 그 다음에 요것도 겉이라는 뜻이죠. 겉. 자, 그래요. 돌을 겉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한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겉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돌에다가 막 글을 새기거나 아니면 돌을 갖다가 어떻게 예쁘게 뭐 이렇게 모양을 그림을 사람 모처럼 뭐 동물 모양처럼 뭐 이렇게 해갖고 돌로 싹 망치로 해가지고 그 정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듬듯이 막 깨는 거, 겉을 깨는 거 있잖아요. 큰 돌을 겉을 깨가지고 그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겉을 정으로 계속 깨트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깨트릴 파자입니다. 깨트릴 파자. 4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그림과 한자를 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기 쉽게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